방랑소녀와 열알기. 연암과 떠나는 철학여행. 제구편 포정해우의 경지. 다음날 아침 차가 수리되어 세 사람은 다시 북경으로 향했다. 연암이 운전하며 말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북경에 왔으니 자금성은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 싶구나. 옛날에는 감히 황제의 궁을 둘러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입장료만 내면 된단 말이지? 그랬겠네요, 삼촌. 이제는 누구라도 고궁을 둘러볼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당시의 건룡 황제의 70세 생일 잔치에 조선 연행사로 참석하러 왔으니 당연히 북경을 왔었는데 마침 황제가 열하에 있는 피서산장으로 가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졌던 거지. 그때까지도 조선에서는 북경을 영경이라고 불러서 연행사였지. 장수운이 뒤에서 손뼉을 쳤다. 옳지. 그럼 자금성을 가봐야겠군. 그리고 유리창도. 유리창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옥년이 물었다. 옛날부터 이어진 고서점과 골동품점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연암이 그때 자주 갔던 곳이지? 연암의 얼굴이 밝아졌다. 맞습니다. 그곳에서 삼국연의도 샀고 여러 서화도 구경했었죠. 그럼 오늘은 그 길을 다시 걸어보자. 북경에 도착한 세 사람은 먼저 자금성을 찾았다. 웅장한 자금성 앞에서 연암이 감회에 젖었다. 250년 전에는 이곳에서 사신을 맞아주는 대신들과 만났었는데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군. 어떤 기분이셨어요? 옥년이 궁금해했다. 긴장되고 흥미로웠죠. 조선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었으니까. 자금성을 둘러보며 장수운이 말했다. 연암,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나? 규모의 웅장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황실 요리사들의 솜씨가 놀라웠어요. 요리사들요? 네. 연회에서 보니까 그들이 요리하는 모습이 마치 예술 같았거든요. 특히 고기를 써는 솜씨가. 장수운의 눈이 반짝였다. 혹시 포정 이야기를 아나? 포정해우 말씀이신가요? 맞아. 장자 이야기에서 포정해우를 빼면 안 되지. 요리사 포정이 소를 잡는 이야기지. 옥년이 관심을 보였다. 할아버지,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좋아. 마침 점심시간도 됐으니 식당에 가서 이야기해주지. 세 사람은 자금성 오문 밖에 식당가를 둘러보고는 근처의 전통 음식점에 들어갔다. 주방이 보이는 자리에 앉자 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저기 저 요리사들을 봐. 장수운이 가리켰다. 한 베테랑 요리사가 능숙하게 고기를 썰고 있었다. 칼놀림이 정말 예술적이었다. 이제 포정 이야기를 해보자. 옛날에 포정이라는 아주 뛰어난 요리사가 있었어. 네? 옥년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장수운을 바라봤다. 어느 날 위나라 해왕이 포정이 소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됐지. 그런데 포정의 솜씨가 너무나 경이로웠어. 연암이 끼어들었다. 어떻게 경이로웠는데요? 칼이 소의 몸을 그냥 스르르 지나가기만 하는데 살과 뼈가 저절로 분리되는 거야.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대. 와. 해왕이 너무 감탄해서 물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포정이 대답했어. 처음에는 저도 소의 형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는 소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마음으로 소를 봅니다. 마음으로 본다고요? 옥년이 놀랍다는 듯이 물었다. 그럼. 포정은 이미 소의 모든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 어디에 뼈가 있고 어디에 힘줄이 있고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 다 알고 있었지. 옥년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럼 억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곳을 찾아서 자른다는 뜻인가요? 포정은 말했어. 좋은 요리사는 1년에 칼을 바꾸고 보통 요리사는 한 달에 칼을 바꿉니다. 하지만 저는 19년째 같은 칼을 쓰고 있습니다. 연암이 놀랐다. 19년째 같은 칼을요? 그럼. 왜냐하면 포정은 뼈를 자르지 않거든. 뼈와 뼈 사이의 틈을 찾아서 그곳으로 칼을 넣어. 그러니까 칼날이 상하지 않는 거야. 이때 우리가 주문한 요리가 나왔다. 정말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썰어진 고기 요리였다. 와, 정말 예쁘게 썰어놨네요. 옥년이 감탄했다. 이것도 포정의 경지에 가까운 거야. 억지로 자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리한 거지. 그런데 할아버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장수운이 젓가락을 들며 설명했다. 포정해우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연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흐름과 길에 맞춰 행동하는 거지. 구체적으로는요? 예를 들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금방 잊어버리지?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쉽게 기억돼. 연암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글 쓸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억지로 좋은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어색해지는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면 오히려 좋은 글이 나왔거든요. 바로 그거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면 부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옥년이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럼 제가 철학 공부할 때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정이 하루아침에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걸렸는데요? 19년이야. 처음 3년은 소의 형태만 보였고 그 다음에는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마음으로 본다고 했잖아. 연암이 감탄했다. 19년.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 하지만 포정은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거니까. 점심을 마치고 세 사람은 유리창으로 향했다. 오래된 고서점들과 골동품점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였다. 와, 정말 오래된 느낌이에요. 옥년이 주변을 둘러봤다. 250년 전에도 비슷했어요. 다만 그때는 더 번성했었죠. 연암이 회상했다. 한 고서점에 들어가니 온갖 고전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연암의 눈이 한 책에 머물렀다. 홍누몽이네요. 서점 주인이 다가왔다.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청나라 때 판본이에요. 중국의 4대 명저에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조설군의 명작이죠. 구하기 어려운 것이 며칠 전에 들어와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주인은 임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는지 침이 마르도록 책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것을 본 옥년이 이 책을 사서 연암에게 선물하고 싶어졌다. 얼마예요? 옥년이 물었다. 꽤 비싸요. 하지만 정말 귀한 책이죠. 옥년이 연암에게 속삭였다. 삼촌, 제가 선물로 사드릴게요. 아니야, 옥년아.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요. 250년 만에 다시 들렸는데 이 정도는 사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결국 옥년이 책을 샀다. 연암이 정말 기뻐했다. 고맙다, 옥년아. 정말 감동이야. 책을 받아든 연암이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이것도 포정해와 관련이 있네요. 어떻게요? 홍루몽의 주인공들도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포정 같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일 테니까. 연암이 조언했다. 하지만 포정도 그 19년이 괴로웠을 것 같지는 않아.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재미가 있었을 거야. 그래요. 포정은 분명 요리하는 것 자체를 사랑했을 거예요. 장수훈이 덧붙였다. 사랑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죠. 또 다른 고서점에서 장수훈이 오래된 장자 판본을 발견했다. 이것도 귀한 책이구나. 할아버지도 하나 사세요. 옥년이 제안했다. 고맙지만 괜찮아. 나는 이미 마음속에 장자를 다 갖고 있거든. 무슨 뜻이에요? 진정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면 책이 없어도 그 내용이 마음속에 살아있어. 포정이 칼 없이도 소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와, 정말 깊은 경지시네요. 해가 질 무렵 세 사람은 유리창 거리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 포정해오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옥년이 말했다. 왜? 지금까지 뭐든지 빨리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자연스럽게 발전해도 된다는 걸 알겠어요. 장수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포정해오의 진짜 의미는 완벽함이 아니야. 자연스러움이지. 자연스러움이요? 그럼 억제로 완벽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져. 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저절로 완벽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저도 너무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면 되겠네요. 맞아. 하지만 게으르라는 뜻은 아니야. 포정도 19년 동안 꾸준히 연습했거든. 다만 억지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다. 옥년은 포정해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자신의 공부 방법을 되돌아봤다. 지금까지 너무 조급했구나. 빨리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연암은 250년 만에 얻은 홍루몽을 펼쳐보며 옥년의 세심함에 고마움이 저절로 배어나왔다. 귀한 책을 볼 줄 알고 살 줄 알고 선물할 줄도 아는 깜찍한 옥년의 태도가 흐뭇하게 다가왔다. 장수훈은 창밖의 북경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두 젊은 친구들이 장자의 지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한 것 같았다. 포정해오. 자연스러움의 극치.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다.